자, 소단원 2번은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절대값을 씌워서 3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숫자는 다 된다는 거죠. 맞아요? 반대로 절대값을 씌워서 3보다 크려면 그냥 그 숫자 자체가 3보다 크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지면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숫자를 a라는 걸로 바꿔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지금 3이라고 예를 들어서 풀어줬지만 a로 바꿔서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면 범위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면 x는 음수보다는 작고 양수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걸 개념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이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4라는 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등호 옆에다가 한글로요, 한글, 아라는 한글을 써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요, 4라는 모양과 비슷한가요? 4. 이 부등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조금 튀어나왔다 생각해서 4. 그럼 4, 2. 두 해 사이. 절대값 x가 4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랑 4죠. 근데 이 두 해의 사이다라고 해서 x는 두 개의 사이. 마이너스 4랑 4 사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절대값 x가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a를 써봐요. 이번에는 가처럼 보이죠. 가. 아를 써주면 가처럼 보이죠. 부등호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가. 가라는 건 뭐냐면 가장자리 끝쪽 이런 뜻이에요. 가. 수직선 상에 이렇게 마이너스 4랑 4가 있을 때 두 개의 양 끝쪽, 가쪽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는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대신에 이거는요. 무조건 이 a가 양수일 때만 해당돼요. 양수일 때만. 자, 근데 당연히 뭐 절대값이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여기다가 a를 써봐요. 아. 4로 보이죠. 두근의 사이라는 거예요. 사이. 절대값일 때 3이라는 건 마이너스 3과 3 두 가지죠. 맞아요?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다. 누가? 이 절대값을 주어진 친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다 1 더하고 2로 나눠줘서 답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다시요. 자, 절대값이 나오고 자, 5가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다시 r을 썼어요. 이번에 뭘로 보여요? 이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보이죠? 가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5라는 친구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거는 마이너스 조, 큰 거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단 크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수직선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조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식에 채워져서. 따라서 이 x 더하기 3이라는 게 마이너스 조보다 작거나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고 다시 x 더하기 3이라는 게 큰 거, 5, 큰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했을 때 1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풀린다. 그래서 사이냐, 가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값 x가 풀리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절대값 x라는 거는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문자 자체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양수로 풀리고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였죠. 그냥 x만 있을 땐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x-a가 있으면 마찬가지로요. 이 x-a란 이 전체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x-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 되니까 정리하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풀리는 거고 부호 변화 없이 x-a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전체 값이 음수면 이게 정리하면 x가 a보다 작으면 즉 x가 a보다 작으면 음수로 풀린다. 요게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부등식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절대값 x 빼기 2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문제를 풀어보라 했을 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아까 r을 써보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r을 써보는 방법을 해보면 여기다 r을 썼더니요. 4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필요하면 4. 두 근의 사이로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지금 근이 3이니까 절대값이 돼서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과 3 이렇게 두 개죠. 사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 사이. 그 사이에다가 이 친구를 넣어주면 돼요. x 빼기 2 이렇게요. 맞아요?
그럼 양변에다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바로 답이 나왔죠? 이게 답인데 지금 답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은요. 어떻게 푸는 거죠?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릴 때랑 음수로 풀릴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방금 선생님이 알려드린 사이다, 가쪽에다가 바로 먹히지 않는 문제에서는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안에 있는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게 결국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는. x-2가 음수일 때. 즉, x가 2보다 작을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가 됐으면 그대로 풀릴 테니까 x-2 그대로 나오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시켜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 찾아서 x는 2와 5 사이 일단 하나 구해주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 아까 x가 2보다 작다라는 건 이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됐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절대값 안이 음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부등호가 풀리고요. 정리해주니까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다시 이거 자체가 답이 아니라 요 범위에서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빨간 색깔 범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직선을 그려주시고요. 빨간 색깔 부분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부분은요. 2보다 크거나 같고 다시 여기가 채워지면서 시작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요 범위요. 그래서 구해지는 해는 결국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답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5까지입니다. 라고 돼야 돼요. 아까 사이 가쪽으로 풀어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이다, 가다 요게 되면 단 두 줄만의 문제가 풀리는데 절대값의 원리를 풀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 시간을 많이 소요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게 당연히 이 방법을 알아주는 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겠지만 이게 적용되지 않을 때를 생각해서 두 번째 풀이 방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필수 예제 8번에 1번 같은 경우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편안한 방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절대값이 있고 여기 지금 숫자 양수가 있어요. 숫자만 혼자 우변에 있는 상황이면 r을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4로 보이는 상황인 거죠, 4. 자, 그럼 두근의 사이니까요. 절대값이 7이 되려면 마이너스 7과 7 될 거고요. 4이니까 부등호에 등은 없네요. 그럼 그대로 4이. 자, 써준 절대값 안에 있는 기호를 1로 가지고 오고요. 자, 양변에 모두 다 3씩 더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4, 2x, 그 다음에 10 되겠죠. 그럼 2로 모두 다 나눠줍니다. 마이너스 2, x, 5. 따라서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2와 5 사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다 가다를 사용할 수 있어서 편했던 문제인 건데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여기는 지금 절대값 안에 x가 들어있어서 괜찮은데 여기가 그냥 숫자 양수가 나왔더라면 괜찮은데 여기도 지금 문자가 나온 상황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어요. 원리를 가지고 풀 수밖에 없어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리를 가지고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x-1이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위에서 나오는 거는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여기가 양수니까 양수로 풀리는 거죠. 자, 원래식 그대로 풀리고 오른쪽은 절대값 없었으니까 그대로 써주시고요. x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 넘겨주시면 x 이렇게 되고 숫자는 절로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공통되는 범위 한번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일단 나왔고 위에서 얘도 나왔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따라서 일단 여기서 나온 거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두 번째 범위에 대해서도 봐야 돼요. 두 번째 범위는 이거. x-1이 음수일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음수로 풀려야 되니까 이 절대값 아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절대값이 이렇게 풀리겠죠? 오른쪽은 그대로 써주시고요. 자, 마이너스 일단 분배를 할게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2x 더하기 1. x끼리 모아줍시다. x 1로 넘기면요. 3x.
1은 넘겨주시면 없어져서 0 되겠네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여기도 범위 찾아줄게요. 자, 공통되어진 친구는 이 친구랑 이 친구 만나는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가 겹쳐져야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답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와 1. 자, 범위를 서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거예요. 두 개를 합해준 답을 쓰는 거예요. 여기 답을 A라고 하고 여기 답을 B라고 했을 때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라고 완벽하게 다른 두 가지 경우를 구해서 지금 답 A, 답 B가 나왔는데 A랑 B는 어떤 경우에도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지는 걸 쓰려고 한다면 항상 이 문제의 답은 해가 없다가 되겠죠. 이때는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서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서 풀었을 때는 나온 최종 정답 A와 B를 더해서 그 범주를 더해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수직선 그리고요. 첫 번째 A에서 나온 친구 파란색으로 그려줄게요. 1보다 크거나 같다. 1을 포함해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B에서 나온 친구 빨간색으로 그려줄게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 그럼 1부분에서 이렇게 포함이 안 되겠죠. 합해주는 거니까 0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는데 어차피 파란 색깔에 1이 들어있으니까 등호 포함해서 다시 쭉쭉쭉 계속 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답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쭉 가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은 여기다가 한글로 r을 써가지고 사이냐 가냐 이걸 구분해서 풀었던 문제였고요. 두 번째 유형은 원리를 가지고 풀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은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절대값 기호 안의 식이 0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기. 꽃게 선생의 특별 팁은 왼쪽 부등호 방향은 가로 생각하고 두 근의 가장자리 양 끝으로 오른쪽 부등호 방향은 사로 생각하고 두 근의 사이로 풀어주게. 자, 필수예제 9번입니다. 9번에서는요. 부등식의 해가 A, B 이렇게 주어졌어요. 두 상수 A, B 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 주십시오 라고 했네요. 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쌤이 알려준 사이냐 가냐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왜요? 한쪽이 문자 x가요. 절대값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절대값 밖에도 문자 x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이다 가다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원리라는 건 무엇이냐?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 5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5x-3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원리를 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자, 그럼 5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부등식은요, 양수로 풀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일단 여기 x에 대한 범위 정리해 주시면 5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정리하면 x는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옵니다. 이게 일단 하나가 나오고 자, 일단 이 주어진 부등식에서 이 절대값 아니요. 어차피 양수로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나온다고 보시고 5x-3 그대로 풀어주시고 원래 있던 숫자 붙여주시고 원래 있던 x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 요로 넘기면요. 계산하면 5x-x니까 4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여서 마이너스 10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플러스 12. 따라서 여기서 나온 x는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네요. 그럼 요거 가지고 그려줄게요. 자,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가지고 수직선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고 첫 번째 범위는요. 5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범위는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건 여기죠. 따라서 첫 번째 범주에서 나온 거는 x값이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절대값이 음수인 경우죠. 그럼 일단 여기를 넘겨서 정리하면 x가 5분의 3보다 작을 때란 범위가 하나 나오고 자, 그때는 이 절대값이요. 마이너스로 풀리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5x-3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리고 원래 9가 빠지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그대로 식을 써주시고 자 일단 마이너스를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5x 이게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9 만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x 양수 만들어주려고 얘를 1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6이요. 6x보다 작거나 같다. 6으로 나눠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문제에서 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가지고 수직선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직선 그려주시고 문제에 나온 범위 5분의 3보다 작다. 등호가 안 들어있으니까요. 구멍을 뚫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구멍 채워서
요렇게 해주시면 겹치는 부분 나왔죠. 요렇게요. 겹친다고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한다면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푼 경우는 두 개를 합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답에다가는요. 수직선을 다시 그려주시고 그려봅시다. A에서 나온 친구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아까 A에서 나온 친구를 5분의 3부터 포함해서 3까지라고 했죠? 네, 요게 지금 A에서 나온 친구고 B에서 나온 친구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요 친구는요.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5분의 3까지네요. 딱 여기까지 와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대요. 이거 빕니다. 자, 합집합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까지가 답이 되겠죠.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왜요? 여기 지금 등호가 채워져 있죠. 다음에 3도 구멍이 채워져 있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두 상수 A,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3이 돼서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이다? 2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번 문제는 판서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2와 8 사이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주어진 문제는요. 자, 이 첫 번째 주어진 친구. 뭐 절대값이 없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친구 먼저 풀어볼게요. 이 친구는요. 자, x, x끼리 모으기 위해서 이항시켜주면 3x. 상수는요. 이쪽으로 모아주면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는 2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하나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 식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식은요. 반갑네요. x가요. 절대값 안에만 들어있고 바깥쪽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r을 써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죠. 사로 보여요? 가로 보여요? 사로 보이죠? 사로 보이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두근의 사이다. 자, 절대값이 a랑 관련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두근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사이다. 등호가 없으니까 사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죠. 자, 모든 변에 4를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4. x, a 더하기 4.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나온 친구들이요. 얘랑 얘인데 연립부등식이니까 두 개의 교집합이 해가 되겠죠? 이게 해가 되는데 그 해가 2와 8 사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럼 일단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자, 문제에서 x가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친구 2보다 크다 하나 주어졌고요. 자, 두 번째 빨간색 친구는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a 더하기 4부터 시작해서 a 더하기 4까지를 그려야 되는데 위치를 지금 못 잡겠는데 교집합이 힌트예요. 2와 8 부분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추측하건대 이 친구는 지금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만 2와 8 사이다가 교집합으로 잡히겠죠. 추측하건대. 지금 얘를 A 값이 뭔지 모르니까 수직선에 못 그리는데 해를 알려줬기 때문에 해를 토대로 추측을 해서 그림을 그려봤더니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이 지금 A 더하기 4가 돼야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여기 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가 지금 여기. 큰 친구가 지금 여기. 맞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요. 이 숫자 2라는 친구보다는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왼쪽에 있어야지 겹쳐지는 부분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등호인데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는 친구가 점점점 뭐 이쪽에 와도 되고 그래도 교집합은 이쪽 변함이 없겠죠? 계속 옆으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그려져도 해는 2부터 8까지다라는 이렇게 해는 나올까요? 맞죠?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라는 친구 옆으로 점점점 와서 여기 2랑 똑같은 위치까지 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도 해는 값이 변함이 없이 2부터 8까지라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2랑 똑같아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수직선 그려서 볼까요? 우리가 지금 x가 2보다 크다라는 이 첫 번째 범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그려졌어요. 이 두 번째 마이너스 a 더하기 4랑 a 더하기 4를 그리려고 하는데 교집합이 2와 8 사이로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려지는 게 추측하건대 뭔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할 텐데 여기는 당연히 8이 돼야지만 교집합이 2와 8 사이가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큰 숫자인 a 더하기 4가 8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작은 숫자인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옮겨져서 가서 만약에 여기까지 똑같이 와도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도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 변함이 없냐는 거예요. 변함이 없죠, 여기까지 와도. 왜요?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가 될 테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랑 같아져도 되고 작아져도 된다. 왜냐면 항상 왼쪽에 그려줘야 되니까. 선생님 왜 2보다 크면 안 돼요? 만약에 2보다 커진다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 친구를 그렸을 때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런지 궁금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4랑 a 더하기 4를 그렸는데 그 친구가요. 2보다 커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려져 버렸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려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8로 고정할 수가 있는데 교집합이 이 부분을 포함 못 하잖아요. 근데 답에서 문제에서 답은요 2와 8 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더하기 4라는 친구는 2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2보다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같아지는 것까지만 허용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관계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관계식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a 더하기 4가 8과 똑같아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관계식입니다. 그쵸? 첫 번째 관계식은 정리해주면 자, a를 이쪽으로 넘기면 a 양수가 되고 숫자를 이쪽으로 넘기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두 번째 관계식은요. 이거 등식이니까요. 정리하면 a는 4입니다. 두 개를 다 만족시키려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가 4면 되니까 답은 그냥 a는 4겠죠. 상수 a 값을 구해라. a는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복잡했나요? 부등식에서 미지수가 수직선상에 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숫자랑 같아져도 되는지, 어떤 숫자보다 작아야 되는지, 커져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좀 잘 이해가 되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헷갈리면요. 선생님한테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개념을 정리할 때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모든 유형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변형되는 유형에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개념 정리를 풀었는데 문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아리까리에 그럼 무조건 손 들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아셨죠?